네, 2022년 4월 27일 이정훈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저희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러시아는 실패하지 않았다. 부제는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Think the unthinkable,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기존적으로 받고 있는 정보는 고정관념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못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손자병법에서 병자 궤도야, 속이는 겁니다. 기존 룰을 딱 생각하지도 못한 걸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Think the unthinkable은 미국 정보기관 또 정보학을 다루는 학계에서 수없이 쓰던 말입니다. 미국조차도 병자 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서 Imagine the unimaginable. Imagine, 상상하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상상해봐라. 네. 그러면서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관점이 트이는 거니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침공을 했죠. 지금 러시아가 수렁에 빠졌다는 분석은 수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푸틴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전쟁을 몰고 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실패했다는 의견이 많은데 과연 그런가요? 한번 푸틴 입장에서 보도록 하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 동쪽에 있는 돈바스 지역에서 전쟁이 주로 벌어지고 있고 흑해 쪽에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을 공격하는 러시아의 공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북쪽에 있는 벨라루스에서 들어갈 수 있는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를 점령하는 작전이 펼쳐졌었죠. 그때 러시아 기동부대들이 보급을 못 받으면서 그 다음에 대전차 로켓, 그 다음에 휴대용 대공 미사일에 맞아서 헬기들이 격추되면서 막 버벅거렸습니다. 상당히 헤매더니만 어느 순간에 키이우로 들어가던 러시아 군대가 싹 빠져나왔어요. 거의 빠져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키이우라든지 주요 도시에 대한 공격은 미사일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이 부족하니까 북한한테 지원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흑해에 면한 우크라이나 지역, 아주 요충이죠. 그 다음에 돈바스 지역을 차지하는 작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잘 싸웠던 나라는 고구려 겁니다. 고구려가 옆에 있던 중국이 통일돼서 수나라가 들어섰을 때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공을 하죠. 굉장히 많은 113만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전방에 있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돈바스 지역 같은 요동, 성 이런 것들이 다 버팁니다. 외부는 포위했지만 거점들은 다 지키고 도시에서 항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평양을 수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우문술 우중문이 이끄는 별동대 30만을 보내죠. 그들이 평양을 실제로 점령합니다. 들어옵니다. 고구려군이 평양성을 열어주고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기습을 해서 이들을 도망가게 하죠. 그리고 이들이 아차하고 당황할 때, 속았구나 할 때 그 다음 후퇴하는 강에서 살수에서 숨어있던 을지문덕군이 나와가지고 전멸을 시킵니다. 살수대첩 때문에 수나라는 망하죠. 우크라이나가 제대로 작전을 했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키이우에 들어왔던 러시아 기동부대들이 빠져나갈 때 우크라이나는 그게 도나우강인가? 거기에서 도나우 대첩을 했었어야 됩니다. 러시아 군대 육군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으면 안 됩니다. 꽝 쳤으면 돈바스 지역도 훨씬 전황이 유리했을 겁니다. 참고로 수나라와 싸울 때 고구려 군대는 요동성을 잃지 않고 거의 전 지역을 다 지켜냅니다. 근데 이번에 키이우에 들어왔던 러시아군이 안전하게 처음엔 돈자되고 엉망진창이었는데 그 우크라이나는 을지문덕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가 수나라가 그걸로 망한 다음에 당나라가 들어선 다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고구려 치면 애먹는다. 들어가지 말라 그러는데 작전을 바꿔서 들어오죠. 야금야금 조금 돈바스 먹고 뭐 먹고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차근차근 치면서 요동을 당나라는 차지하죠. 그리고 30년 전쟁에 걸쳐서 결국은 고구려를 먹어버립니다. 마지막에 키이우를 먹는 작전으로 간 거죠. 저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지금 뭐 시진핑이가 트럼프를 만났을 때 오랫동안 우리는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하는데 푸틴도 지금 같은 얘기를 이번에 개전 연설을 할 때 그렇게 얘기했었죠.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역사를 보게 되면 둘 다 키예프 공국이라고, 키예프는 지금 키이우죠. 우크라이나 수도. 거기에 공국이라고 하는 말은 공작이 군주가 있으면 공국이죠. 왕이 군주이면 왕국, 황제가 군주이면 제국, 그런 거죠. 유럽 역사에서는 공국이 제법 있습니다. 지금도 룩셈부르크는 공국입니다. 흔히 우리의 왕으로 불러주지만 공식 명칭은 공작, 대공작이라고 그러죠. 공작 다음에 후작이잖아요. 후작이 군주이면 뭐예요? 후국이죠. 제후국 할 때 후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후국은 우리 동양사역도 제법 많이 나오죠. 그런 키예프 공국이 있다가 그 주력이 모스크바 상테스부르크 쪽으로 옮겨가서 만든 게 러시아고 그 남아있는 세력이 만든 게 지금 우크라이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거의 같은 언어죠. 같은 언어가 아니란 얘기도 있습니다만 문화가 비슷합니다. 러시아 제국이 있을 시절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속국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은 한 나라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러시아를 제국을 무너뜨린 게 레닌이죠. 문이 일어나서 그들이 꿈꿨던 게 공산주의자들은 전 세계 노동자들이 다 일어나서 노동자 세상을 만들고 하나의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사회주의 한 세계를 만들자. 그게 혁명 이론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레닌은 바꿔서 각 국가별로 사회주의 혁명을 한 다음에 혁명한 나라끼리 합쳐서 하나씩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을 만들자라는 식으로 국가별 공산주의 운동을 주장하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성공합니다. 근데 그 다음 되는 나라가 없으니까 자기의 일부, 러시아 제국 때는 일부였던 보였던 우크라이나를 독립국가로 이렇게 인정해서 거기서 공산혁명이 나게 하고 또 벨라루스도 속국에 가까웠죠. 근데 거기서 공산혁명이 나오려 한 다음에 각각의 나라니까 셋이 모여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그게 바로 소련입니다. 소비에트, 유니언 오브 소비에트 리퍼블릭, USSR. 그거죠. 그래서 소련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벨라루스가 별도 국가로 보였다가 소련이 되면서 한 나라가 된 거죠. 그 70년을 하다가 91년도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다 독립을 하게 되니까 다시 분리가 된 겁니다. 그걸 도로 합치겠다고 한 게 이번에 푸틴이고 그래서 이제 전쟁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북한하고 중국한테 무기를 많이 팔아먹어서 러시아제 무기를, 러시아 기술. 그 나라가 무장을 하는데 아주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에 대해서는 적대적으로 나가가지고 어떨 때는 친서방, 어떨 때는 친러시아. 참 왔다 갔다 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은 이 나라 안 좋아합니다.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 보니까 이것도 참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이번에 평화유지군 이후로 쳐들어간 거죠. 그전부터 돈바스 지역에서 자꾸 이제 반란 운동을 하다가 자 이렇게 전쟁이 터져서 근데 미국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 그래? 잘 됐네. 그러면 영원히 너희 싸우게 하는 게 좋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줍니다. 돈을 뭐 몇억 달러 대면서 지원해 주고 미국은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복잡해져요. 동맹국가도 아니고 그리고 핵 가진 나라하고는 미국은 안 싸웁니다.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그럼 계속 돈만 대주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결사적으로 싸우게 되면 러시아도 국력이 소진해지고 우크라이나는 또 국력이 소진해지다가 나중에 어떤 형태로 전쟁이 끝나면 절대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편이 안 되고 미국 나토 편으로 들어오게 됐죠. 이렇게 되면서 우크라이나는 칠로 발로가 있던 그 세력이 정리가 되면서 딱 한쪽 노선을 선택하면서 네이션 빌딩, 제대로 된 국가 만들기로 들어가는 거죠. 국가 만들기는 첫 번째가 어느 편에 서느냐입니다. 양다리에 걸치고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양다리에 걸쳐야 된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네이션 빌딩이 안 돼요. 네이션 망조가 됩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소련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체코, 슬로바키아, 뭐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나토에 다 들어왔는데 동맹이 되려면 무기가 같아야 돼요. 생각만 같아갖고는 같이 못 갑니다. 그래서
무기는 각자 만들더라도 그 무기에 들어가는 총알은 같이 쓸 수 있어야죠. 그래야 동맹이 되죠. 그죠? 기름은 서로 나눠 쓸 수 있지만 기름도요. 유정도 통일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휘발유도 무슨 뭐 세분에 들어간 뭐뭐가 있어요. 지금 러시아에서 쓰는 일반적인 기름 갖고 와서 우리나라 석유 떼면 잘 안 탑니다. 좀 달라요. 우리나라 석유 시스템에서는 안 타요. 그걸 통일해야만 바로바로 동맹이 되는 겁니다. 나토 표준은 무기를 맞추는데 그러려면 과거 새로 들어온 나토 회원국들이 갖고 있던 소련제 무기를 없애야 되는데 이걸 다 우크라이나로 보내주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소련제 무기에 익숙하니까. 그걸 보내주는 나라에 대해서는 장차 미국제 무기나 나토 무기가 들어가게 되면 무기 통일이 되면서 나토로도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소련 눈치 보느라고 중립국으로 있었던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겠다 그러면 나토는 점점 커지죠. 미국도 괜찮은 거예요.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러시아 계속 싸워. 돈 대줄게. 그리고 영국하고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은 우크라이나 지원합니다. 그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러시아를 우습게 봅니다. 일본은 중국을 우습게 보는데 우리는 중국을 두려워해요. 우리 국력이 센데도. 유럽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은요 러시아 우습게 봅니다. 물론 두려워도 하지요. 근데 싸워볼 만한 상대로 보는데 우리는 너무 두려워합니다. 고구려는 싸움을 했던 나라고. 자, 그렇게 해서 계속 하다 보면 영국, 독일, 프랑스도 국력이 좋아지고 미국도 좋아지고 싸우게 두는 겁니다. 그럼 누구만 이제 러시아 편이 되느냐? 벨라루스만 지금 꽉 잡힌 거죠. 이제 러시아도요. 이 오랜 전쟁하게 되면 벨라루스는 러시아 품을 못 벗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돈바스 지역을 얻고 흑해에 있는 해안지대를 얻으면 그것도 손해는 아니에요. 푸틴이 이제 죽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러시아가 망하겠습니까? 영토는 확장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전쟁을 끝내면은 아주 미안한 얘기지만 우크라이나는 산업화가 안 됐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지역은 씨만 뿌리면 다시 농업 생산은 나옵니다. 대한민국이나 일본, 독일처럼 공업국에서는 공장이 파괴되면은 다시 세우기 전까지는 생산량이 안 올라가요.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그걸 생산을 올렸던 게 일본하고 독일이라서 라인강의 기적, 일본의 부흥 얘기하는데 우린 그것도 없이 산업화를 했으니까 대단한 나라고. 우크라이나는 농업하는 세계적인 곡창이라서 전쟁만 끝나면 바로 농업 생산 올라가서 식량 문제가 해결되고 산업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차지하면 좋고 러시아 재건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는 이번 전쟁을 보게 되면 키우에 들어갔다가 싹 빠져나왔고 통제가 되죠. 그 다음에 전략적인 지역 돈바스하고 이쪽을 점령하고 있죠. 푸틴은 실각하거나 죽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러시아 전체는 손해도 아닙니다. 뭐 사람값은 아주 뭐 우습게 보는 나라니까 몇 명 희생자들 끄떡도 안 하고 훨씬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을 죽이고 할 수 있으니까 갑니다. 그리고 미국은 돈이나 내지 직접적인 개입은 안 하니까 하게 되면 3차 대전 핵 쓰는 거고 그리고 가는 거죠. 그걸 딱 보면 요동을 점령하고 오랜 세월을 거쳐서 평양을 함락시킨 당나라처럼 러시아는 갈 수도 있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 그대로 가는 거죠. 자, 이걸 딱 보면서 지금 중국과 대만은 원래 한 나라였다는 건 다 인정하시죠. 더나 대만은 미국의 동맹국도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죠. 뭐 농업국가는 아니고 국력은 훨씬 강하지만 그리고 바다가 있어서 방어하기 좋지만 중국이 때리면 핵을 갖고 있으니까 미국은 참전 안 하네. 오랜 시간 공격을 해서 질질 끌면은 대만은 힘이 약해져서 물론 반중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일부는 일로 붙겠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만을 침공할 때 시진핑 이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think the unthinkable, imagine the unimaginable 얘기했는데 지금 푸틴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미국도 실패한 게 아니듯이. 그렇게 되면 일본이 강하게 중국을 견제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같이 중국을 규탄한다면 우리 국력은 올라가죠. 근데 우리 할까요? 문재인 씨는 절대로 못할 겁니다. 윤석열은 해야 됩니다. 이 못하게 되면 우리가 당합니다. 왜냐? 북한이 핵을 갖고 있죠. 북한이 우리 때리면 미국이 한미연합사가 있고 우린 동맹이니까 글쎄 개입을 할까 안 할까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원하는 대로 대만을 쳤다. 그럼 대만 침략한 중국을 규탄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도 규탄을 하고 그래야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고 북한이 우리를 못 때리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북한이 뭔 짓을 하든 살수대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그 북한을 해방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져요.
이거 없이 가다 보면은 우리가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 물론 우리 국익도 걸려 있지만 더 큰 국익이 우리하고 미국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대단한 외교 능력이었고 그건 정말 누대에 걸쳐 감사해야 되고 이걸 깨지 못해 앙앙볼락하는 북한하고 문재인유의 주사파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다시 보셔야 됩니다. 러시아가 실패했다고 보지 마십시오. 러시아가 계속 끌고 갑니다. 이걸 보면서 중국도 대만 때릴 수 있습니다. 그게 성공하면 북한도 우리를 때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피하고 싶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금 어떤 스탠스를 잡고 어떤 외교, 어떤 대북 정책을 해야 되는지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러시아는 실패하지 않았다.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